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하락 중에도 급하게 3개의 코인 결제를 추가했던 월마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중요 매크로라 쓰고 트럼프 뉴스로 읽고 있죠. 어쩔 수 없지만 트럼프 뉴스를 짧게 몇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배만 불리는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전 시위가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뭐 노 킹스 반전 뭐 이렇게 읽혀지고 있고요. 지금 뭐 해병대원 모친도 내 아들을 돌려달라. 그리고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도 시위가 넓어지고 있다, 넓혀지고 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좌파들의 조작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사진들이 주마다 좀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킹스라고 해서 주최 측 추산으로 약 800만 명 정도가 지금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진은 뭐 조작은 아니겠지만 조작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건 사람들이 정말 베팅했던 폴리마켓 베팅 이게 그래도 진실에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야, 여기에서도 26년도 중간선거에서 어떤 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드디어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게 조금 치명적일 수 있냐면요. 사실 폴리마켓도 코인 결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을 선호하는 지지자들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긴다에 베팅을 한다는 건 지금 공화당 결속하는 지지하는 세력들도 힘이 빠졌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인데 10월에서 11월로 갈수록 이게 한번 떨어지죠. 이때 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 올해 왔을수록 또 한번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코인 가격 하락과 전쟁까지 겹치면서 공화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요거는 좀 그래도 확률에 기반한 베팅에 기반한 팩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지금 완벽한 승리든 종전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요. 트럼프에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뭐 승리를 완벽하게 하든 종전이든 빨리 끝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완벽한 승리란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종전이나 휴전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시국에도 뭐 급하게 지금 10일 만에 결제 지원되는 코인을 3종이나 추가했던 월마트 소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페이라는 이제 월마트가 대주주로 있는 곳에서 결제 수단에 수이랑 폴리곤, 아비트럼을 추가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또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앞서서 불과 10일 전만 해도 솔라나, 에이다 뭐 등등 10개의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지금 10일 만에 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일단 올해 1월 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 코인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요. 새로운 CEO가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공식 취임은 2월 달에 했는데요. 그 CEO가 바뀔 때는 이제 작년 11월쯤에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CEO가 지금 오자마자 코인 결제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월 7일 날 2개 추가가 됐었고 3월 20일자로 솔라나, 뭐 리플, 에이다, 도지,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폴카단, 유니스왑, 시바이누, 팍스 골드까지 이런 것들은 뭐 코인 결제도 결제인데요. 시장 수요, 즉 커뮤니티 어떤 이제 인기 있는 코인들, 커뮤니티를 많이 갖고 있는 코인들의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거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이제 3월 30일자로 수입 폴리곤 아비트럼까지. 근데 실질적인 결제 효율성에 집중했던 코인들을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성능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인 결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바로 할 수는 있지만 뭐 세금 양도세라든지 뭐 변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재미없는 상황에서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코인 결제라는 게요.
누르면은 코인을 팔아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 달러로 결제를 하는 건데 굳이 왜 이렇게 이걸 지금 늘려가고 있을까? 그것도 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미없을 때 코인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두고 또 고이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지금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미없을 때 해놔야지 재미있을 때 코인이 상승할 때 뭐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물이 들어오겠죠. 막 이제 한창 이게 유행인데 장비를 다 갖춘 매장에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뭐 부랴부랴 뭐 간판 짓고 있으면 이미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미없을 때 준비는 하고 있고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엑스머니랑 경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존 등등 빅테크랑 경쟁할 준비가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랑 엑스머니 얘기를 제가 종종 드렸는데요. 정말 비슷한 구도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최근 버전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둘의 핵심 슬로건이 사실 비슷해요. 원페이, 월마트도 당신의 일상과 함께하는 금융, 엑스머니도 세상의 모든 돈이 모이는 곳, 둘 다 막 슈퍼앱, 금융 슈퍼앱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엑스머니는 최대 6%까지 이자를 주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게요, 사실 오래 지속될 금리가 아닙니다. 너무 높아요. 이거는 뭔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금 런칭을 하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월마트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 3.35% 정도까지 돈을 예치금을 넣어놓으면 주더라고요. 이 앱에 넣어두면.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맞으면 한 3.75%까지 주는데, 둘 다 뭐 경쟁이 이긴 한데, 지금 뭐 엑스머니는 이건 좀 한시적일 거라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듭니다. 뭐 주요 혜택도 비슷해요. 월마트에서도 뭐 마스터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이렇게 긁으면 한 3에서 5% 정도 캐시백을 주는데요. X카드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블랙 메탈 비자 카드라고 하는데 그 까만색으로 X자 그려져 있고 뭐 쇠로 돼 있고 비자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뭐 결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카드로 아무 데나 쓰면 3% 캐시백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많은 캐시백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코인 쪽 전략을 보면 일단은 월마트에서는 노골적으로 코인 이름이 쑥쑥 들어가게 하면서 뭐 이거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자, 엑스머니는 아직은 뭐 코인을 결제에 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 스마트 캐시 태그라고 해서요. 사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렇게 시황판을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버튼 몇 번으로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뭐 송금도 할 수 있고라고 하니까 뭐 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수요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마트는 약 1.5억 명의 쇼핑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트위터는 뭐 적으면 6억 명에서 많으면 한 8억 명 정도 사용자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코인이 올라간다? 트레이더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스페이스X IPO의 증거금을 여기서 받는다? 뭐 결제나 송금으로 쓴다, 쇼핑하는 데 쓴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은 재미가 없지만 코인의 이제 수요가 늘어날 때도 수수료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놓은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자를 많이 줘야 많은 돈을 예치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주식 재미없으면 돈 빼서 MMF에 넣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현실적으로 돌려봤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요, 한 월 150만 원 정도를 쓰는 사람이 현실적이죠. 식료품은 한 80만 원어치 이제 산다고 하고요. 기타 뭐 외식이나 뭐 주유비 이러한 70만 원 정도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페이나 엑스머니가요, 일반 신용카드보다 지금도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결제를 할 때도 원페이를 쓰면 한 5% 정도 이제 적립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엑스머니도 뭘 쓰더라도 3% 적립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타 여러 가지 결제를 할 때는 원페이는 한 1%, 왜냐면 월마트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떤 곳에서 써도 이거는 3%를 적립을 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엑스머니가 굉장히 퍼져나갈 지금 뭐 토양이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00만 원 정도를 이 플랫폼에 넣어둔다. 지금은 뭐 다들 막 관망하고 이런 뭐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3.35% 이자를 월마트에선 주는데 엑스에서는 무려 6%까지 줍니다. 그래서 월간 혜택으로 보면 지금은 엑스머니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재미없을 때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쓰지 않고는 못 베길 걸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자 많이 줄게 우리 플랫폼 써주세요 라고 보이는데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제 코인 가격이 언젠간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코인 오른 걸로 뭐 쇼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 트레이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코인으로 이제 뭔가 뜨거울 때 빨대를 꽂을 수 있는 플랫폼을 이런 수수료 구조를 다 갖추고 있다. 물밑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손님 뺏기 경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지가 약소하게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지가 현재보다 한 3배 이상 올라가면 웬만한 분들 뭐 본전, 아무리 물렸어도 본전 이상 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도지가 3배 올랐습니다. 뭐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플렉스, 뭐 쇼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지 결제를, 근데 이 와중에 월마트에서 도지로 결제를 한다면 10에서 20% 정도 추가 할인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다면 도지스로 사람들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있고 없고는요, 상승장 때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부랴부랴 뭐 코인 결제를 하는 곳들 아마 뭐 생겨나긴 할 텐데 이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월마트로 갈 수도 있고 뭐 X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X카드를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스페이스 X 예를 많이 드는데요. IPO 할 때 X 계좌에 X머니로 돈을 청약 증거금으로 뭐 넣어준 분들은 뭐 조금 뭐 더 드리겠습니다. 배당을 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발표가 아직 안 나서 모르긴 하지만요. 또는 뭐 테슬라 주주들은 조금 더 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청약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특정한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익을 준다면 엑스머니든 월마트든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요,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다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인에 대한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으면요, 뭐 상승 때 수수료를 못 번다, 뭐 이익을 못 번다를 넘어서서 그냥 고객 자체를 다 잃는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코인의 상승장이 왔는데요. 타겟이나 코스트코가 월마트의 이제 단순 경쟁자들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월마트에서는 도지나 뭐 아까 뭐 폴리곤도 있었고 아비트럼도 있었고 수위 같은 걸로 플렉스를 할 수 있는데 타겟이랑 코스트코는 안 되네요. 뭐 물론 갖춘다고 하겠지만 그 인프라 갖추고 있을 때 이미 월마트로 충성 고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자랑 마스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인 결제가 이미 통용화돼서 사람들은 다 이걸로 빨리 쓰고 싸게 쓰는데 비자 마스터 비싸고 느려서 너 안 써. 그러기 때문에 많은 코인과 이미 협업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금 고객들을 뺏기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고, 뭐 지금 국채도 튀겨서 팔고 있고,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출시를 하고 있고, 이들은요, 그냥 고객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물밑에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미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은 재미없지만요. 갑자기 상승세가 찾아오면 이렇게 쓱 말이 바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외적인 속성 버전이긴 한데요. 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식 쪽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항상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펄어비스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한눈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뭔가 사연이 많이 있어 보이죠. 뭐 코인도 아니고 뭐 한때 이게 21년도에 코스닥 대장주로 등극을 했었는데요. 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잘 나가다가 훅 떨어졌던
하한가를 맞았었고 그 뒤로도 한 3-4일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을 때 한 4만 원 정도 할 때 기사를 찾아보면요.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요거 뭐 망했다. 뭐 평가 혹평을 받았고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 뭐 리뷰가 안 좋다 해가지고 뭐 이틀 새 37%가 떨어졌었고요. 또 뭐 이런 즈음에서 JP 모건도 펄 어비스에 대해서 목표 가격 여기 보시면 2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뭐 6만 원이고 7만 원이고 잘 나가고 있을 때 2만 원이라고 하면 뭐 피식 웃을 수 있는데요. 이 7만 원 가던 게 4만 원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너 2만 원 갈 것 같은데 하면은 아마도 많은 또 개미들이 힘들어서 뭐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막 치솟고 있더라고요. 정말 급반등이 나와서 갑자기 붉은 사막을 런칭을 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27만 명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갑자기 막 칭찬이 쏟아지면서 막 불을 뿜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또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저는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기간을 쫙 늘려놓으면 우리가 평소에 겪는 그런 일들의 반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펄어비스 보니까요. 지금은 또 뭐 잘 나간다. 뭐 300만 장 이상 팔았다고 해서 뭐 커피를 300잔 이상 뭐 나눠준다. 뭐 동네 뭐 아마 과천에 본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펄어비스 축하해요라고 하면 커피를 준다. 야, 이런 걸 볼 때 참 업사이드 다운이 심하다. 이거 잘 견뎌야 되는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서서 본 거는요. 좀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짧게 벌어졌던 일인데 문제는 성공 투자자들은 평균 보유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어, 그 여러 AI를 돌려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성공 투자자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만 불 이상 번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러 AI를 돌려볼 때 일단 주식의 경우는 성공하는 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7에서 15년,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인으로 보더라도 3년에서 8년입니다. 3년에서 8년. 대충 평균을 잡아도 한 뭐 5년, 6년 정도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평균은 어떻느냐? 근데 실패하는 평균 보유 기간은 코인이나 주식이나 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5개월에서 6개월을 넘어가면 웬만한 분들은 그냥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나는 코인은 4년 이상 지금 보유를 했는데 나는 왜 안 됐느냐? 어떤 걸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쌀 때 들어왔느냐, 비싸게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21년도 최고점에 들어와서 나는 4년 지났다.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 보유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보유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또 하나가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뭐 트위터에 보니까요. 신박한 신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공감이 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기우제 채널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 오기 전까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방주를 짓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노아라는 분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비에 잠긴데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들었던 시기가 준비 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실까요? 아시는 분? 추정이긴 한데요. 거의 100년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지어도 한 70년 정도는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과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노아는 한 950살 정도 살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한번 축소를 해보면 우리랑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다. 아까 주식의 평균 성공 기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100년간 그것도 무려 배수량이 2만 톤급이나 되는 배를 8명이서 건설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2만 톤이 얼마나 크냐면요. 1900년도 이후에서야 2만 톤급 되는 이제 나무로 만든 배를 만들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걸릴만 하겠죠. 8명이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으니까. 근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 달을 만들고 1년 만들고 5년 만들고 10년 만들고 30년을 만들었었겠죠. 이거를 지켜보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뭐 한 달 정도 하고 1년 정도 하면 호기심도 있고 뭐 좀 조롱도 할 수 있고 뭐 1년이면 그냥 뭐 미친 사람인가 보다 뭐 하하 뭐 웃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조롱을 하다 하다가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요. 불안을 넘어서 분노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도 뭐 산에다 꼭대기에다 지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산에다가 2만 톤급 되는 배를 건설을 하면요. 배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게 거의 100년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0년을 짓고 있다? 이거는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왜냐하면 1년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30년, 50년, 70년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아, 이거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다 못해 분노까지 오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트코인 투자랑 좀 일치하지 않나요? 이 과정을 보시면.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아마 홍수라든지 폭우를 안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다? 이거는 이제 조롱과 분노를 넘어서서요. 그 순간 공포로 아마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요. 방주의 문은 닫혔거든요. 닫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처음에는 뭐 우연이겠지라고 하는데 비가 점점 내리면서 이게 쌓아가면 정말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이 닫혔으니까 어쩔 수 없던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겠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성공 투자가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게 정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조지 소로스가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당신이 투자가 재미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돈을 조금이라도 번다고요? 그럴 수는 없답니다.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 하나도 못 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재미있고 버는 것 같은데 전혀 못 번다. 왜냐하면 좋은 투자는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겠죠. 근데 뭐 국장, 금, 석유는 쉽게 뭐 재밌게 돈 번다 하던데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마존, 뭐 코인으로 하면 솔라나 뭐 리플 등등 모두 오랜 시간 죽음의 계곡안을 힘들게 통과하셨던 분들만이 그 큰 상승분을 누렸지. 상승장에 올라탄 분들은 99.9% 곡소리를 내면서 아마 상승장이 왔어도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힘든 과정을 온몸으로 맞고 이겨내신 귀한 경험을 토대로 정말 안 올 것 같은 상승장을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